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황혼역에 지팡이를 든 노인이 있는데요. 노년의 삶은 어떨까요? 넘치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듯합니다. 이 노년의 삶도 저도 아직까지 완전한 노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번민도 있고 고민도 있고 생각거리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년의 시간입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사회의 부담이 된 노인의 삶에 대한 성찰,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노년의 시간, 최일남 아주 느린 시간 해설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늙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청춘을 지난 노년의 삶, 은퇴한 저도 잘 모르지만 여유롭고 한가롭고 풍요로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먹고 사는 것, 어떤 이는 아픈 것, 어떤 이는 외로운 것, 어떤 이는 또 다른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 것입니다. 아주 느린 시간은 신도시 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섯 노인의 이야기를 차례로 엮은 작품으로 이들을 통해 노년의 삶과 죽음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슴에 덩어리 하나는 품고 있지만 그것을 다 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 듯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안서의 환각의 나비, 치매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만희 그대를 사랑합니다. 노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삶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도움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험 앞두고는 제 블로그에 하루 50건 이상의 댓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건 문제주의 이것뿐입니다. 제 자료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본문하고 문제를 같이 풀 때 어떤 것이라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2000년도에 발표된 이 작품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노년기의 삶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실존적 관점, 실존적은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를 통해 담아낸 소설입니다. 서술자는 신흥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다섯 노인의 일상을 엿본 사실을 독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각 인물은 모두 죽음을 의식하고 과거를 정리하려는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에피소드를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들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저마다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신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중산층 노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민 선생은 지하철을 타고 친구의 문상은 가는 길입니다. 함께 타는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한편 김 선생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시절 실수로 정 선생의 형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노년기에 정 선생과 한 동네에 살게 되자 그에게 과오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정 선생은 자신 역시 젊은 시절 저질렀던 과거를 털어놓으면서 삶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박 선생은 위암에 걸린 친구의 부탁으로 은정이라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러 갑니다. 동창과의 만남 이후 단단한 여운을 느끼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실망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이 살아있는 표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 선생은 홀로 양식집에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향한 독백으로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현재를 물고 늘어지며 살겠다는 결심을 드러냅니다. 여기는 정 선생하고 김 선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느린 시간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느린 시간은 노년의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좀 빠릅니까? 빠른 시간과 대척점에 놓인 시간으로서 죽음이 머지않는 노인들이 저승사자는 나를 왜 빨리 안 데려 가느냐고 자탄하는 성토를 뒤집어 놓은 말입니다. 빨리 안 데려가나 했는데 사실은 빨리 가기 싫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죽음을 초월한 것은 아니라 죽음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거나 주변에서 많은 죽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생성이 곧 소멸이고 소멸이 곧 생성이라는 순환론적 죽음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것이 일상성이라면 친구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사자의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그만이잖아요. 일상을 견뎌야 하는 살아남은 자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그냥 갔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힘들겠죠.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 정 선생과 한 동네에 살면서 정 선생의 형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 선생에게 이를 고백함으로써 과거의 과거로 인한 힘든 감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 선생, 자신이 젊은 시절에 저지른 과거를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김 선생과 마찬가지로 뉘우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까지 사람인 이상 그러한 감정을 털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털 수는 없잖아요. 고백의 의미입니다. 인생 말년에서 자신의 수치심과 회한을 정리함으로써 윤리적 인간으로 변모하고 싶다는 내적 욕망의 표현입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털고 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전체 이야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일화는 친구의 상가에 가는 민 선생과 아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일화는 친구인 김 선생과 정 선생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과오, 잘못을 털어놓으려 하는 이야기. 이게 아마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일화는 박 선생이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친구의 부탁으로 박 선생이 다른 동창생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일화는 홍 선생이 양식집에 홀로 앉아 죽은 아내를 향한 삶의 태도에 대한 말하는 이야기고요. 자, 감상하기에는 여기서는 정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 또는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파일을 보면서 공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는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이 정리하기 또 보면은 많은 도움 됩니다. 관련은 현대소설, 사회소설, 세태. 세태는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성격은 성찰적이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이고 또 회상적이고 실존적,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전 소설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실존적이라 할 수 없죠. 주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노년의 대응 방식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죠. 특징입니다. 신도시 당산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삶을 엿보면서 다섯 노인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제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제적 작가 시점이니까 작가가 모든 것을 개입할 수 있잖아요. 서술자는 적극적인 논평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시점은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제시된 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엿보기입니다.
서술자가 현장에 있지만 개입하지 않으면서 관찰자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대화를 통한 사건 전개로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우리 대화 자체가 사건 전개도 되고 인물의 심리도 되고 인물의 갈등도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나타냅니다. 두 인물과 관련된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대화의 맥락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바로 요 제시된 부분 김 선생과 정 선생의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